자, 여러분 오늘 이 3월 23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2022 시즌 이현우 해설위원의 첫 시범 경기 중계가 있었던 날인데요. 오늘 이제 기쿠치 선수의 선발 등판이 양키스와의 시범 경기 9대2로 대승한 경기 또 해설을 하고 오셨습니다. 어땠습니까? 저도 워낙에 관심이 많았던 경기이고요. 네. 양키스랑 토론토 지난 시즌 마지막까지 가는 접전 끝에 딱 한 경기 차이로 맞습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과 탈락이 엇갈렸잖아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 만큼 저는 매치업이 떴을 때 라인업 좀 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토론토가 정말 진심 진심 모드였죠. 그러니까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손목 염좌로 좋지 않아서 라인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네. 나머지는 베스트 멤버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한 그렇죠. 경기였었고요. 그러니까 테오스카가 빠진 자리에 이제 그리치기 들어왔는데 그리치기도 말로 홈런을 치는 그러니까요. 이런 경기가 또 있었습니다. 반면에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시범 경기 초반이다 보니까 굳이 무리하지 않고 네. 뭐 1번부터 4번까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제 후보 선수들로 라인업을 구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라인업의 구성 자체도 경기 승패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오늘 얘기를 나눠봐야 될 선수는 선발 투수로 나온 이 기쿠치 유세이 선수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토론토와 3년 3,600만 달러의 또 계약을 맺으면서 이 5선발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이 토론토의 올 시즌 어쨌든 농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선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경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기쿠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볼 구속 자체도 94마일, 5마일 네. 정도가 나와주면서 생각보다 몸을 상당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컷 패스트볼 그리고 슬라이더 두 가지 이 브레이킹볼에 가까운 구종들의 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현재서는 커터를 슬라이더라고 하고 뭐 슬라이더를 커브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지난 시즌 커터랑 슬라이더로 구분되던 두 구종인데 낮게 떨어지면서 상대 타자의 방망이를 잘 이끌어냈어요. 사실 1회에는 기쿠치 선수의 제구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비셰 선수의 호수비가 좀 겹치고 2회부터 감을 잡으면서 4연속 탈삼진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2이닝 동안 35개의 또 공을 던지면서 무피안타 1볼넷 4K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또 데뷔전을 마무리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패스트볼 구속도 최고 95.3할 굉장히 좀 잘 나왔고 뭐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다양한 구종을 또 던지면서 가능성 좀 보여줬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상현 씨가 준비한 자료에 나와 있듯이 물론 이 하위 타선들이 그래. 다 마이너리그 선수들이긴 했지만 네네. 어쨌든 기분 좋은 마무리를 했는데 피트 워커 투수 코치가 이제 인터뷰를 오늘 굉장히 길게 하더라고요. 뭐 그동안 로비레이라던가 스티븐 매치라던가 여러 선수들 좌완인데 구속은 빠르고 제구는 안 좋은 선수들을 워낙 많이 고쳤던 피트 워커 투수 코치이기 때문에 기쿠치에 대한 질문이 많았었는데 네. 피트 워커 투수 코치는 기쿠치의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좀 이제 3년 계약을 안겨준 토론토기 때문에 이 기쿠치 선수까지 과연 이제 토론토에서 부활할 수 있을지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기쿠치 선수 외에도 타선이 정말 뭐 활발한 모습 보여주면서 야 역시 타선 살아있다라는 점을 또 느낄 수 있었던 경기 같아요. 일단 오늘 타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물론 말로 홈런을 친 그리칙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였습니다. 오늘 3안타를 때려냈는데 하나는 라인 드라이브 잡아당겨 친 타구였고 두 개는 다 가운데 쪽으로 가는 타구였거든요. 네. 사실 게레로 주니어가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런 타격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런을 지난 시즌 후반에 너무 이제 홈런왕을 의식해서 이제 억지로 퍼올리려다 보니까 타율이 맞죠. 떨어졌었는데 진짜 타격감이 좋았던 시즌 초반에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올 시즌 어쩌면 지난해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1회 때 중계하시는 걸 또 같이 봤었는데 네. 1회부터 뭐 스프링어, 비셋 연속 안타로 만들어진 찬스를 게레로가 또 딱 적시타 때려내면서 맞아요. 첫 이 득점을 만들어냈고 구리엘 선수, 뭐 매체프먼까지 굉장히 좀 집중력이 돋보이는 모습이었네요. 그렇죠. 이 경기 초반에 토론토가 점수를 무려 9점을 뽑아내면서 9대2로 대승을 거뒀는데 뭐 누구 하나 칭찬 안 할 선수가 없었습니다. 구리엘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초반에는 너무 몸이 안 만들어진 모습이었는데 후반기에는 3할에 가까운 타율을 기록했잖아요. 지난해 후반기 같은 타격감을 구리엘도 개인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체프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토론토 데뷔전이다 보니까 타석에서는 살짝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었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희생 플라이로 타점을 만들어냈고
수비에서도 두 차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대할 수 있는 장면이 어느 정도 또 체프먼 선수의 합류로 많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그렇죠. 보비샷 선수의 수비 위치를 봤을 때 약간 좀 2루 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서 그렇죠. 수비적인 부담을 또 덜으려는 모습이 좀 보여지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체프먼의 워낙에 이제 수비 범위가 넓다 보니까 가능한 수비 포메이션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체프먼 얘기 나왔으니까 좀 또 할 얘기가 있죠. 인시아테 선수가 도루하는 과정에서 체프먼 선수랑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포수인 젠슨이 한 송구가 살짝 낮았는데 체프먼이 이제 블로킹 겸 태그를 하려는 과정에서 팔이 살짝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시아테 스파이크에 스치면서 피가 많이 나왔는데 다행히도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찰과상 그렇습니다. 정도라고 하니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기 후에 또 연장 계약 소식까지 또 들려왔었어요. 이제 체프먼과 2년 2,500만 달러의 연장 계약 맺었는데 이건 이제 FA를 앞두고 있는 선수 뭐 FA까지 뭐 연한이 늘려지는 것은 아니고 이 앞으로 남은 연봉 조정 2시즌 동안 잡음 없게 뭐 그렇죠. 토론토에서 그냥 마음 놓고 한번 뛰어보자 이런 식의 좀 계약 제안인 것 같더라고요. 선수의 길을 살려줄 수 있는 저는 연장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2년에 2,500만 달러인데 체프먼의 남은 이제 연봉 조정 기간을 생각해봤을 때는 꽤 좋은 조건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 뭐 스프링어 선수 그리고 이제 비셋 같은 경우에도 멀티히트를 기록을 했고 또 이제 올 시즌 주전 2루수로 유력한 이 비지오 선수도 오늘 멀티히트의 본래 도루까지 뭐 완벽한 활약을 또 보여줬더라고요. 그렇죠. 도루 외에도 주루 플레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비지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셋 그리고 게레로와 함께 세 선수 3인방이라고 묶였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목 부상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타격도 부진하고 수비도 어색한 3루를 보다 보니까 좀 고전을 한 경우가 많았는데 올 시즌에 이제 시범 경기 첫 경기였습니다. 네. 부상에서 돌아와서 좋은 타격감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높였어요. 비지오는 토론토에 굉장히 드문 좌타 주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지오의 역할이 올 시즌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간단하게 오늘 경기 뭐 총평 내려주시자면 좀 어떻습니까? 토론토가 양키스를 상대로 이제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네.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계획대로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반면에 양키스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일 뿐이다. 힘 뺄 필요 없고 우리 전력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토론토 입장에서는 기분 좋게 시범 경기 지금 좋은 컨디션으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몬토요 감독이 류현진 선수의 다음 등판에 대해서도 또 입을 열었는데요. 오는 26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의 시범 경기에 등판할 예정이다. 이제 토요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일에 이 류현진 선수가 라이브 피칭을 가졌었는데 5일이나 휴식 후에 하는 등판입니다. 추가 휴식을 준거에서 알 수 있듯이 무리하지 않으려는 모습이고요. 네, 역시 이건 뭐 직장 폐쇄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국내에서 머물다가 또 급하게 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좀 다소 일정이 밀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시다시피 일정은 지체됐지만 하나 캠프에서 계속 선수들과 훈련하면서 몸 상태를 끌어올렸던 부분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는 될 것 같다 생각 드는데요. 일정상 류현진 선수는 정규 시즌 개막까지 총 3번의 등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다른 선발 투수에 비해서는 한 번 덜 등판하는 셈인데요. 류현진 선수는 베테랑이기 때문에 워낙 뭐 몸 상태 조절은 본인이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올해는 아쉽게 뭐 류현진 선수가 지난해까지는 3년 연속 개막전 선발 뭐 아시아 투수로서는 또 굉장히 드문 기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그 기록을 이어갔었는데 올 시즌에는 이제 아무래도 개막전에는 좀 나서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현지 예상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가우스먼 아니면 베리오스가 개막전 선발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로테이션 상으로는 베리오스가 아마 개막전 선발일 것 같고 가우스먼이 좀 더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렇죠. 어쨌든 이제 FA로 큰 금액을 주고 맞아요.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 보통 이제 개막전에 나오는 경우가 뭐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정황으로 살펴봤을 때 올해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관리 속에서 좀 등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부담감, 에이스로서의 부담감을 내려놓고 좀 편안한 환경에서 던지면은 류현진 선수의 반등에 저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로비레이도 지난 시즌 초반부터 에이스 평가를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4선발로 시작해서 싸이 영상을 타는 과정에서 결국 시즌 막판에는 에이스로 올라갔었죠. 평가가 올라갔었죠. 류현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작 자체는 뭐 3선발, 4선발로 시작할 수가 있겠지만
시즌 중에 잘 던지다 보면은 에이스 칭호 다시 돌려받을 수 그럼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류현진 선수 또 이제 캠프에 합류한 만큼 또 26일 또 실전 등판에 앞서서 몸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토론토의 시범 경기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는 또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